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먼저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김지현 재활용팀장입니다.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른 RFID 기반 종량제 기기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방법의 현행화는 물론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첫 번째 RFID 기반 종량제 기기에 대한 정의로 안 제2조 제7호를 신설하고,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또 종량제 기기 등 구입 및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 제8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사용에 대한 수수료 기준 마련으로 안 제9조 제2항 별표 1을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신축되는 60대 이상 공공주택의 종량제 기기 설치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2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음식물류 전용 수거용기 또 종량제 기기의 유지 및 관리 의무에 대한 안 제12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안 제16조 제4항 개정 사항을 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고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식에 종량제 기기 사용을 추가함에 따라 종량제 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로 인해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8조 제8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감량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 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간소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납부 필증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안성시 전 지역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지역으로 별도 지역을 지정하지 않으므로 조문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9쪽입니다. 안 제10조 제1항 삭제에 따라 제2항이 제3항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수정을 하였으며, 제3항 제2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지역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제10조 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별표 2에 대한 내용은 제10조 제3항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제목을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 등의 설치로 수정을 하였고, 제12조 제1항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설치하게 하는 시설로 종량제 기기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조입니다. 안 제12조 제2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그 전용 수거용기 설치 대상인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범위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였고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종량제 기기 등을 설치 협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 4항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서 설치된 음식물류 전용 수거용기 또 종량제 기기 등의 유지 및 관리 의무를 정비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조부터 13조까지입니다. 안 제13조부터 16조까지는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며 제16조 제4항에서는 처리 실적 제출 기한은 폐기물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1월 말에서 2월 말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안 제18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는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그 산정 방법에서는 수수료 현황화를 위해 기존 산정 방식에 대한 산정식을 삭제하였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쓰레기 봉투 가격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종량제 기기 등 무게로 그 계량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라 별표 2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을 제10조 제1항 관련해서 제10조 제3항 관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 축에서 또 미천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제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박정도 주방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무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예,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RFID 기반 종량제 기기 방식을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좀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주민들께서는 실제로 안 써보시는 주민들께서는 사실 조금 불편할 것이라는 인식을 조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저희 안성에서도 몇 곳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분들께서는 또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도입이 빨리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안 쓰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불편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니 이거를 조금 지자체에서 좀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희도 초기에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올해 시범 실시를 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보면 의외로 만족도가 한 5, 6%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요. 또 악취 제거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적으로 조례로다가 이제는 개정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또 설명드린 바와 같이 60대 공동 주택이 이제 신축되는 경우에는 의무 시행을 좀 방향을 놓고 또 기타 원하는 그 규모 미만이라도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주더라도 점진적으로 이제 보급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심 주셔서.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지 저기 아파트 동장님들께서는 도입을 하고 싶어도 네. 주민들 동의가 없어서 조금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몇몇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 더 이 주민들이 실제로 써보면 편하다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는 저희가 선불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량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후불제로 지금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RFID는 이 후불제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선불제는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 후불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공동주택에서도 이거를 받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서 공동주택에서 금액을 받게 되죠? 요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다가 구입 뭐 부가 징수를 안 하고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음식물을 버리는 양에 따라서. 그러면은 저 아파트 그 유지 관리 비용 걷지 않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그때 고지서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다가 아, 그러면은 이게 별도로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런 프로그램 설치비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저희가 그 RFID 설치하는 기반할 때 같이 병행해서 보급이 무료로다가 같이 병행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안성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뭐 종량기 구입비, 설치비, 통신비, 유지 관리 용역비, 정기 검사비 이거를 다 100% 부담한다고 하셨거든요. 시범 지역이고 보급하는 데서는 그 정도의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또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반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도 그 프로그램 비용이 같이 된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우리 최승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아직까지 안성시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가장 저희들이 제일 좀 염려스러워하는 게 새로운 걸 도입했을 때 불편할 것이다라기보다는 안 써봤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를 도입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홍보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광고 같은 경우 저희가 바깥에 길을 다니다 보면은 그 광고를 볼 수 있는 내해올 광장 앞에 뭐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뭐 새로 도입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를 좀 많이 송출을 해주시면 도움이 네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글로 보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글보다는 좀 동영상으로 송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가 채택을 해보고요. 또 이제 입주업자 회의 때 직접 가서 시연을 하면서 좀 교육을 시키는 방향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저희가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지역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을 해서 축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100% 중에서 99%를 자원으로 쓰고 1%를 쓰레기로 만들어서 재활용이 되는 그런 양태를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를 할 때 그 쓰레기가 완전한 쓰레기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재활용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저희 안성시도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한다면 여기에서 하는 RFID 방식이 꼭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고요. 예,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황현희 의원님. 네, 이 RFID 방식이 다른 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따지면 63%가 설치 운영 중이고 지자체에서 경기도 내에서는 이미 80%가 설치 운영 중인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안성시는 좀 뒤늦게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저희가 좀 부담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좀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초기에 보급을 하면은 익숙치 않아가지고 상당히 좀 논란이 좀 됐었어요. 저희가 먼저 한 3, 4년 전에 보급 한번 기획을 한번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대부분 음식물류 같은 게 아파트 기시지만 젊은 층보다는 어르신들이 이제 집안일을 봐주시면서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 스마트한 기기에 좀 익숙치 않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잘 정착되는 걸 보고 저희가 이제는 더 늦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시범 사업을 이제 시행하게 됐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행히 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급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됐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드를 대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 그런 과정인 거죠. 네네. 이제 뭐 그게 이용에 물론 홍보나 이렇게 그런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선진적인 것들이 우리 지자체는 왜 이렇게 늦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지점들이 있어서 지금 내년에도 똑같이 60대 보급 네. 계획이신 거잖아요. 올해도 60대를 하셨고 이게 안성시 그 공동주택에 전면적으로 만약에 하려 그러면 몇 대가 필요한 건가요? 아직 저희가 전체 공동주택에다 파스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알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부터 그 아파트 신규 아파트 사용 승인 나는 데는 저희가 이제 차량껏 그 의무 조건으로다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 아파트 지금 이제 짓고 있는 데나 또 새로 들어오는 데는 RFID 없으면은 인허가가 좀 저희가 지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례에도 이번에 그걸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는 이제 전량적으로 다 들어갈 거고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 이제 져갖고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업체 대표자하고 상의를 하면서 전량 지금 보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횟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가구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동간 그 안에 가면 구조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동선이. 그렇기 때문에 가구수에 비례하는 것도 있고 동선이랑 같이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조사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산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예산 수반 사항에 종량기 한 대당 60에서 70세대 정도가 네.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하면 전체 공동주택 가구 수를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가 보급이 돼야 좀 전면화됐다고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쓸 것 같거든요. 네네. 전체 가구수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가지고 제가. 네네네. 그런 거 파악을 하셔서 좀 장기 계획도 보시고 전면적으로 언제쯤 이게 사실 연간 내년 예산이 2,800만 원이잖아요. 네네. 이게 별로 많은 액수라고 저는 결코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종량기 임차료 6만 원 60대 8월은 뭔가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예산 수반 사항 말씀하십시오. 자원재활용팀장 김재현입니다. 저희가 종량지 기기 한 대가 한 216만 원 조달청 단가 그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이제 한 번에 이제 그 기기를 구입하는 단가보다 3년에 임차 형식으로 구입하는 단가가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형식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임차 형식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이제 1월에 이제 그 입찰 공고 이 모집 공고를 해서 한 3월 정도에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하면 4월부터 설치가 가능할 것에서 한 8월 정도 내년 신규 사업은 8월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요즘은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많고 이래서 사용에 그다지 어려울 점은 없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 전면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위원님.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좀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안 제9조 제3항 중 조문에 중복된 부분을 수정하고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여 그 밖의 봉투 판매 가격 등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해서 전용 봉투 판매 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위와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도 중앙경국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의원님 제안 주신 수정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의가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